물리학 교수님의 입장에서 이 인터스텔라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과학자들은 과학 영화로 보고요. 지구의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환경 영화로 보고요. 가족 간의 사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가족 영화로 봐요. 내가 그렇구나. 이 영화가 한 영화 안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여러 그 소비층들을 동시에 공략한, 그래서 성공한 아마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과학 영화로 보는데, 다른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딸 사이, 그렇죠. 아버지와 딸의 영화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 맞아요, 진짜로. 근데 저도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하고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했던 장면이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빠가 떠나면서 간다고 하는데 머피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지. 나오질 않잖아요.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옆에 운전석에 옷이 있는데 쿠퍼가 아빠가 이렇게 들춰보거든요. 그 전에 거기 숨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들춰보는데 거기서 아이가 없는 거를 발견하고 아빠의 표정 같은 게 저 그때 좀 울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건, 또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보는 건, 또 딸이 있거나 딸이 없거나 영화를 보는 감정이 쫓아가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감독도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과학 영화는 맞아. 근데 그 과학 안에서 패밀리라는 것이 어떻게 발현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원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굉장히 또 애착이 있지만, 그게 후반부에서 나는 살면서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딸은 어차피 그렇잖아요. 더 늙어가는 걸 못 본단 말이야. 사후세계도 아닌데 물리학적으로 블랙홀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마지막 만났을 때 이미 할머니가 돼버렸잖아. 세월이 엄청나게 이제. 그걸 놓치는 것. 인생에서 제일 아까운 게 내 위주로 삶을 살았단 말이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큰 과제를 갖고 가서 가는 사람인데, 가족의 소홀함이 일순간 딱 오면은 가면서 얘가 우리 이렇게 커버렸나? 언제 컸지? 나는 그래서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차단해 놓은 그 공간들, 그래서 놓쳐버린 그 수만 가지의 아이들 그 자라는 감정들. 과정. 이걸 다 놓쳤단 말이지. 근데 딸은 그 순간에 아빠를 보기 위해서 유레카 하고 난리잖아요. 나는 그때 진짜 막 미치겠더라고, 감정이. 이 표정 보면 찐이야. 정말 좋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지? 좋아했어. 진짜 명작은 몇 번 봐야 돼요, 그죠? 몇 번씩 보는 우리 김시선님의 평가는? 저는 그냥 볼 때마다 약간 새로운 게 많이 보이는데, 그 말씀하신 감독님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극대화됐던 장면이 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전까지는 사람이 사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를 나이든 어른들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즘에 시간이 하루가 무슨 1분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젊었을 때 받아들이긴 어렵잖아요. 이를테면 쿠퍼가 파도가 있는 밀령에서 한번 갔다 왔다가 처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났어 하니까 23년이 지났어 라고 나서 영상을 딱 키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감독의 철학이 약간 담겨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 철학이 뭐냐면 굉장히 리얼리즘을 추구하니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버린 딸을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보는구나. 그냥 영상을 보는 거고, 그 영상을 통해서 나와 거의 같은 나이가 돼가고 있는 딸을 마주하는 거, 그 순간의 음악이 덜컥하긴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나의 나이의 시간과 딸의 나이의 시간이 같아졌을 때 오는 공포.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순간에 이 영화는 약간 공포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공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볼 때마다 약간 슬픈 느낌이 들어요. 애잔하고 슬픈.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그런데, 나도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 장면을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 1시간 늦었는데 20몇 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분이 좀 덤덤하게 얘기해. 보통 현실이면 이래야 되는데 23년 지나면 24년 지나죠. 24년 지나. 그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톤도 안 떨어지고 그냥. 1시간 정도가. 그건 가능한데. 근데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객은 전혀 이해 안 되고 그냥 설명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근데 가능해요. 아주 중력이 강한 곳이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거든요. 진짜요? 발이 젊어요. 발이 더 머리보다 발이 젊어. 발이 젊다. 그치. 물고 나면 서서 다녀야 되나? 그럼 얼굴이 젊어지. 얼굴이 젊어지는 거야. 아니지, 손이 젊어지지. 근데 그게 과학자들이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도 직접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최고가 3cm의 높이 차이가 있으면 아래쪽이 어쨌든 위보다 중력이 조금 강하잖아요. 그 시간 차이를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엄연히 명확히 존재하는 현상이고, 블랙홀 주변에 가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건 맞죠. 그러면 반지하에 살면 좀 더 젊어. 근데 계산해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렇구나. 인터스텔라를 이렇게 다양하게 느끼시는 것도 참 재밌네요. 근데 우리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다 다를 거예요. 자, 요 영화 시청하지도 않으신 분들을 또 위해서 또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시작은 그 이제 지구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농부인 쿠퍼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박사 하나가 나타나서 박사 하나를 만나게 되면서 지구에선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찾기 위해서 떠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혹시 중력 방정식이란 걸 풀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인류도 구할 수 있다라는 미션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쿠퍼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과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도 있잖아요. 장인어른 관심이 크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딸과 아들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게 되는 평범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과학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그 엔딩 즈음에 나오는 책장 안에 그 공간이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차원과 차원의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영화 보다 보면 설명이 조금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사실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처음에 웜홀을 통과해서 갈 때 그 우주선의 창문 밖에 이렇게 아른아른하는 게 보이는데 결국 그게 쿠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그 외계로 나중에 블랙홀로 뛰어든 쿠퍼와 로봇을 결국 구출한 게 쿠퍼예요? 아니 쿠퍼는 아니고 미래의 인간이에요. 근데 미래에 거기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결국 머피가 중력 이론을 완성하잖아요. 칠판에 수식 적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있는 이론이에요. 그게 5차원 중력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차원이 5차원이에요.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5차원 중력 이론을 완성해내요. 근데 그걸 쿠퍼한테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5차원에 살질 않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차원을 줄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책장 그 씬이 테서렉트라고 거기 등장하는데 쿠퍼가 거기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거의 비슷한 것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무중력이. 네, 쿠퍼가 여행한 한쪽 방향이 사실 시간이에요. 거기서 이동을 하면 머피와 그 아빠가 헤어졌을 당시의 그 시간으로 현재의 쿠퍼가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책장의 뒤가 거기예요. 영화의 재미가 사실은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결국에는 재미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쿠퍼가 움직이는 그 선이 T인 시간선이라고 봤을 때 영화에서도 촬영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어마어마한 세트장을 다 지은 거거든요. 그게 CG가 아니라 그것도 다 지은 거라고? 다 지은 건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장면은 뭐냐면 쿠퍼가 막 움직이잖아요. 딸한테 어떻게 뭘 이걸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움직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선택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래서 자기가 현장에서 촬영해서 놀란 감독이 보면서 지시를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장에서의 감각과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영화는 어떤 한 인간의 선택으로 인한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쿠퍼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놀란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됐고 그것이 딸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선택을 한다는 거는 시간 안에 존재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행위잖아요. 선택한다. 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원들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도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 놀란 감독이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좀 재밌더라고요. 약간. 감독이 혼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영화 감독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알아야 되지 않아요? 적당히만 알아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봉 감독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니 진짜 감독 입장에 감독 입장에서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는 해야죠.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교수님처럼 이 영화를 위해서 난 논문을 써야 되겠어 이러진 않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놀란 감독은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런 거죠. 이제 CG 같은 영역에서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공부를 CG 많이 해요. 감독들. 그렇죠. 그렇지. 네,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 감독님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 생각 어떠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나머지 좀 감정적 접근은 내가 좀 해도 되지. 영화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합의가 되는구나.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지. 초기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를 물리적으로만 시선을 보면 다 틀린 얘기인데 범위 안에서 수용적 의미가 좀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요.